안녕하세요. 부동산 상담 엑스퍼트 리얼티 문입니다. 오늘은 법조문 대신 읽어주기 6 상법 2편 상행위 제86조 27부터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낯설고 어려운 법률 조문을 대신 읽어드림으로써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법과 친해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리얼티문은 내 집 마련 전략 전문가로서 주택 청약, 대출 규제, 그리고 주택, 상가임 대차 보호법 관련 전문 상담을 해드립니다. 유료 상담을 원하시면 네이버 홈 화면에서 리얼티문을 검색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상법 제86조 27 조합원의 지분의 양도 제1항 업무집행조합원은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2항 유한책임 조합원의 지분은 조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제3항 유한책임 조합원의 지분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조합에 대한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 제86조 28 준용 규정 제1항 합자조합에 대하여는 제182조 제1항, 제228조, 제253조, 제264조 및 제285조를 준용한다. 제2항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83조 2, 제198조, 제199조, 제200조의 1, 제208조 제2항, 제209조, 제212조 및 제287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198조와 제199조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유한책임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99조, 제272조, 제275조, 제277조, 제278조, 제283조 및 제284조를 준용한다. 제4항 합자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조합계약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유한책임 조합원에 대하여는 민법 제712조 및 제713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86조의 9 과태료 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제86조의 8에 따라 준용되는 제183조의 2 또는 제253조에 따른 직무대행자 또는 청산인이 이 장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장 대리상 제87조 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 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제88조 통지 의무 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89조 경업금지 제1항 대리상은 본인의 허락 없이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 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제2항 제1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대리상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90조 통지를 받을 권한 물건의 판매나 그 중개의 위탁을 받은 대리상은 매매의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 보조, 기타 매매의 이행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한이 있다. 제91조 대리상의 유치권 대리상은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하여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 계약의 해지 제1항 당사자가 계약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2월 전에 예고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항 제83조 제2항의 규정은 대리상에 준용한다. 제92조의 2 대리상의 보상 청구권 제1항 대리상의 활동으로 본인이 새로운 고객을 획득하거나 영업상의 거래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종료 후에도 본인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상은 본인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종료가 대리상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은 계약의 종료 전 5년간의 평균 연 보수액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의 존속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 연 보수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 청구권은 계약이 종료한 날부터 6월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제92조의 3. 대리상의 영업비밀 준수 의무. 대리상은 계약의 종료 후에도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본인의 영업상의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장 중개업 제93조 의 타인 간의 상행위에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중개인이라 한다. 제94조 중개인의 급여 수령 대리권. 중개인은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위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5조 경품 보관 의무. 중개인이 그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경품을 받은 때에는 그 행위가 완료될 때까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6조 결약서 교부 의무. 제1항 당사자 간의 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 없이 각 당사자의 성명 또는 상호, 계약 연월일과 그 요령을 기재한 서면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각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당사자가 즉시 이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인은 각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면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한 후 그 상대방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서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개인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97조 중개인의 장부 작성 의무. 제1항 중개인은 전조에 규정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항 당사자는 언제든지 자기를 위하여 중개한 행위에 관한 장부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98조 성명, 상호 묵비의 의무. 당사자가 그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할 것을 중개인에게 요구한 때에는 중개인은 그 상대방에게 교부할 제96조 제1항의 서명과 전조 제2항의 등본에 이를 기재하지 못한다. 제99조 중개인의 이행 책임. 중개인이 임의로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의 성명 또는 상호를 상대방에게 표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중개인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0조 보수 청구권. 제1항 중개인은 제96조의 절차를 종료하지 아니하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항 중개인의 보수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 제7장 위탁 매매업 제101조 의 자기 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 매매인이라 한다. 제102조 위탁 매매인의 지위. 위탁 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03조 위탁물의 귀속. 위탁 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 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 매매인 또는 위탁 매매인의 채권자 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제104조 통지 의무, 계산서 제출 의무. 위탁 매매인이 위탁받은 매매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 대하여 그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주소, 성명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5조 위탁 매매인의 이행 담보 책임. 위탁 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6조 지정가액 준수 의무. 제1항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영가로 매도하거나 고가로 매수한 경우에도 위탁 매매인이 그 차익을 부담한 때에는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2항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제107조 위탁매매인의 개입권 제1항 위탁매매인이 거래소에 시세가 있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의 매매 대가는 위탁매매인이 매매의 통지를 발송할 때의 거래소의 시세에 따른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8조 위탁물의 훼손, 하자 등의 효과 제1항 위탁매매인이 위탁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에 그 물건의 훼손 또는 하자를 발견하거나 그 물건이 부패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가격절하게 상황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위탁자의 지시를 받을 수 없거나 그 지시가 지연되는 때에는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이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9조 매수물의 공탁, 경매권 제67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이 매수의 위탁을 받은 경우에 위탁자가 매수한 물건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 준용한다. 제110조 매수 위탁자가 상인인 경우 상인인 위탁자가 그 영업에 관하여 물건의 매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간의 관계에는 제68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1조 준용 규정 제91조의 규정은 위탁매매인에 준용한다. 제112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간의 관계에는 본장의 규정 외에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113조 준위탁매매인 본장의 규정은 자기 명의로서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제8장 운송주선업 제114조 의 자기의 명의로 물건 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주선인이라 한다. 제115조 손해배상 책임 운송주선인은 자기나 그 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 운송인이나 다른 운송주선인의 선택, 기타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116조 개입권 제1항 운송주선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직접 운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제2항 운송주선인이 위탁자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 상환증을 작성한 때에는 직접 운송하는 것으로 본다. 제117조 중간 운송주선인의 대위 제1항 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자에 가름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한 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제118조 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전주의 경우에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운송인의 권리를 취득한다. 제119조 보수청구권 제1항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한 때에는 즉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운송주선 계약으로 운임의액을 정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120조 유치권 운송주선인은 운송물에 관하여 받을 보수, 운임, 기타 위탁자를 위한 채당금이나 선대금에 관하여서만 그 운송물을 유치할 수 있다. 제121조 운송주선인의 책임의 시효 제1항 운송주선인의 책임은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2항 전항의 기간은 운송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그 운송물을 인도할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3항 전이항의 규정은 운송주선인이나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2조 운송주선인의 채권의 시효 운송주선인의 위탁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23조 준용 규정 운송 주선인에 관하여는 본장의 규정 외에 위탁 매매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4조 동전 제136조 제140조와 제141조의 규정은 운송 주선업에 준용한다. 제9장 운송업 제125조 의 육상 또는 호천 항만에서 물건 또는 여객의 운송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운송인이라 한다. 제1절 물건 운송 제126조 화물명세서 제1항 송하인은 운송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화물명세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송하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2. 도착지. 3. 수하인과 운송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4. 운임과 그 성급 또는 차급의 구별. 5. 화물 명세서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 제127조 화물 명세서의 허위 기재에 대한 책임. 제1항 송하인이 화물 명세서의 허위 또는 부정확한 기재를 한 때에는 운송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운송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8조 화물 상환증의 발행. 제1항 운송인은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화물 상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화물 상환증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제126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항. 2.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영업소 또는 주소. 3. 운임 기타 운송물에 관한 비용과 그 성급 또는 차급의 구별. 4. 화물 상환증의 작성지와 작성연월일. 제129조 화물 상환증의 상환증권성. 화물 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제130조 화물 상환증의 당연한 지시증권성. 화물 상환증은 기명식인 경우에도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화물 상환증의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1조 화물 상환증 기재의 효력. 제1항 제128조에 따라 화물 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과 송하인 사이에 화물 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계약이 체결되고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항 화물 상환증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하여 운송인은 화물 상환증에 적힌 대로 운송물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화물 상환증에 적힌 바에 따라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진다. 제132조 화물 상환증의 처분증권성. 화물 상환증을 작성한 경우에는 운송물에 관한 처분은 화물 상환증으로서 하여야 한다. 제133조 화물 상환증 교부의 물권적 효력. 화물 상환증에 의하여 운송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화물 상환증을 교부한 때에는 운송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운송물을 인도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134조 운송물멸실과 운임. 제1항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송하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그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운송인이 이미 그 운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때에는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항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성질이나 하자 또는 송하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법조문 대신 읽어주기 6. 상법 제2편 상행위 제86조 27부터 제134조까지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얼티 문TV 구독하기, 좋아요, 도 꼭 눌러주세요.